신입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취업 생각하면, 취업 준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토익 성적이죠. 토익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익은요, 학원을 다니셔서 단기간에 점수를 빨리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토익 장기생만큼 가장 시간 낭비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업준비생들 만나면 많이 물어보는 게, 제가 토익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4학년이에요. 이런 경우 제가 많이 듣거든요. 자, 토익은요, 4학년 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3학년 2학기 때 인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점수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다른 여러 스펙들도 있지만 영어 성적을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위주로 준비하는 취준생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뭐 초대졸이라든가 생산직 쪽에서는 토익을 보진 않아요. 그리고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도 토익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토익을 공부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도 토익 점수가 필요한 분들이 있죠. 그런데 목표를 잡을 때 990점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안 됩니다. 왜냐면 각각의 기업에서 일정 수준의 토익 점수를 허들로 써요. 그래서 고득점의 기준을 우리가 보통 850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문, 상경, 사회 계열을 나왔는데 대기업을 가고 싶다? 자, 그러면 당연히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공계열이나 자연계열이라면 인문, 사회, 상경 계열보다 높은 점수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 700점대 점수를 유지하면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목표 점수가 좀 높아 보이죠? 자, 보통 토익 시험은요, Reading Comprehension, Listening Comprehension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리스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리딩을 하는데, Listening Comprehension 점수를 기본적으로 450을 만들지 않으면요, 800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 전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다니라는 거예요. 토익 성적에 대한 좀 큰 오해가 있는데, 일단은 990은 당연히 필요 없고, 제가 전공별로, 영역별로 필요한 점수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토익 학원에서 비교적 최신의 점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좀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유효할 수 있는 성적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역순해 보세요. 3학년 2학기 때 4학년 되기 전에 높은 점수를 취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걸로 인턴도 하고 취업도 마무리해야죠. 4학년 1년 하고요, 졸업하고 1년, 2년 동안에 취업이 안 된다? 이러면 장수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4학년 올라가기 전에 취득한 점수로 취업 때 활용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에서는요, 허들로 사용을 한다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기본적으로 2점수 이상이면 괜찮아 라고 봐요. 꼭 990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850점 정도가 왜 고득점이냐고 하면은, 대학 시절 충분히 취업과 진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취업 준비를 했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토익이라는 스펙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것이고, 준비 기간을 통해서 한 850 정도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대학 생활도 충실하게 했더라. 자, 이런 허들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토익 성적이 영어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대학 시절 얼마만큼의 성실하게 취업 준비를 했는가를 나타내는 가늠표예요. 자,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다,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어가 필요한 직무들은요, 별도 시험을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어가 필요해서 보는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아마, 그럼 토익은 암기 과목이지 외국어 공부가 아니네요. 맞아요. 자, 우리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그냥 공용어죠. 뭐 법적으로 정해둔 건 아니지만 거의 공용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EFL이라고 하거든요. 어렸을 때 아마 학원 다닐 때 ESL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걸 ESL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EFL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익 공부를 해서 영어를 공부한 게, 자, EFL 환경의 국가들이 토익 시험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 자체가 비즈니스 잉글리시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에 대한 사용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랑 만났을 때 그 토익 점수가 있다고 해서 비즈니스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해요? 아니죠. 자, 사람이 만나면 어느 정도 라포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주고받고 하면서 비즈니스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영어만 할 줄 알아요. 영어 앞에서 같이 군부를 때우는 영어가 안 돼요. 아, 그러면 영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가 필요한 영역에서는요, 별도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시험으로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공부하지 말고 빠른 길을 알려주는 방법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럼 점수대별로 잠깐 볼까요? 우리가 보통 400점 미만, 400에서 700, 700에서 850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거든요. 400점이 안 되는 분들은요, 그냥 봤을 때
그냥 보면은 400점 아래로 나와요.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보면은요. 제 친구 중에 미국 시민권을 갖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던 친구가 있는데 영어를 되게 잘했거든요. 영어 뭐 네이티브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었고 한국에서도 같이 공부를 했었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생활 경험이 있는 바이링구얼, 이 친구가 봤을 때 아무 준비 안 하고 토익을 봤을 때 83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점수를 맞는 거는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어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냥 시험을 봤을 때는 한 400 정도 나오는데, 자, 리딩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하게 되죠. 문법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고 문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쭉쭉쭉 체크를 하면서, 아, 리스닝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이제 리스닝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공부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게, 리딩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일단 리스닝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리딩을 들어가야 되는데, 리딩 공부랑 리스닝 공부가 또 따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품사의 종류와 토익에서 쓰는 문법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리스닝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면서 점수를 쭉쭉쭉 올려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닝 점수가 오르면은요, 리딩 점수는 조금씩 오르는데 리스닝 점수는 공부한 만큼 쭉쭉 오르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리스닝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RC를 뽀개는 거거든요. 리스닝 시험을요, 내가 공부를 해서 한 400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자, 이 시점이 됐을 때부터 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단기적으로 막 공부하고 외우고, 내가 평소에 시간을 토익에 집중해서 막 쏟아 부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리스닝에서는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의 여러 다양한 발음이 나오죠. 각 발음의 특성과 차이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들으면서 풀 수 있는 역량을 높여가면서 400에서 450으로 목표점을 두고 공부를 하고요. 리딩에서는요, 한 300점대에서 이제 본인이 올리기 위해서 문법에서 이제 문장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자, 여기서 알아둘 거는요, RC가 보통 한 300 이상 나오려면요, 파트 3, 4에서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서 단어가 주어지면 보기에 분명히 요런 단어가 나올 것이다 정도는 예측하면서 풀 수 있는 정도 돼야 RC가 300점 이상이 나와요. 자, 근데 이 부분은요, 학원에서 알려주는 게 대부분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따라가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점수를 얻었다, 700 이상을 얻었다 그러면 사실 이공계나 자연계열은 뭐 더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0 이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자, 850을 내가 넘기고 싶다. 물론 뭐 개인적인 목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러면 일단 리스닝은 무조건 450 이상 어떻게 시험을 봐도 나오면서 유지를 딱 하면서 이 점수는 딱 박아두고요. 영어 문장을 딱 만났을 때 품사가 따다다다닥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주어, 목적어, 동사, 보호, 수식어를 따다다닥 체크를 하면서 빈칸에 나올 내용이라든가 각각의 보여지는 지문이 어떤 거와 관련된 영역이다, 이 부분을 딱 보면서 문제를 봤을 때 아, 편지구나, 뭐구나, 이런 거를 딱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자, 그러면서 각각의 파트가 있잖아요. 각각의 파트를 시간 관리를 통해 가지고요, 보통은 850을 못 넘기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파트 7까지 시간 관리를 못 해갖고 엉망으로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여기에서 각각의 시간 관리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문제까지 시간 내에 딱 풀 수 있을 만큼 연습이 되어 있다. 자, 이 정도까지 공부했을 때 85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점수대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그냥 학원을 다니시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드려요. 이건 제가 대학에 공개적으로 강의 특강을 가도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토익 학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 공부해서 점수를 얻는 계획을 먼저 짜세요. 이거 토익은요, 장기간 투자하고 돈 버리고 하는데 가장 아까운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점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토익이 대박달 쪽박달이 있어요. 그리고 점수가 매번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특정 기간 안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응시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내가 써야겠다 하고 거기서 토익을 끝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스펙은 자기 만족이고요. 토익은 딱 목표 점수까지만 하는 거예요. 괜히 이거를 취준의 어떤 스트레스를 토익 공부로 풀어버리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른 경험을 쌓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토익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렸죠. 자, 이러한 것들 내용 좀 숙지하셔가지고 혹시 지금 좀 취업을 막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토익 공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점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